안녕하세요. 산문선생 신국진입니다. 올해 제가 갑오징어 강좌를 처음 올리는 것 같네요. 오늘도 어떻게? 낼름. 낼름 하시면 분명 갑오징어 낚시 가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무창포에 이제 갑오징어만 전문을 한 배에 전화를 몇 군데 돌렸더니, 예약하기가 그냥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그만큼 쭈꾸미 갑오징어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잘 나오고 있고 작년, 재작년 대비 훨씬 더 조항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갑오징어 낚시하는 방법, 낚시하는 채비 방법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낚시하는 방법은 뒤쪽에 좀 얘기를 할 거고, 채비를 먼저 그려놨는데, 채비 저는 사실 샀어요. 가지채비라고 하는데 이런 삼색 채비도 있고요. 요게 이제 이렇게 생긴 거고, 다른 채비 또 가지채비, 이것도 가지채비인데 이런 형태도 지금 이런 형태예요. 뭐 영상으로 잘 안 보여서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저는 가지채비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기둥줄에 바로 핀도레를 달아서 사용하는 경우는 잘 안 하고요. 이 가지채비를 주로 사용하는데, 현장에서 가지채비 사용법을 보면 그분이 제 생각하고 달라서 그렇게 사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올바른 제 사용법은,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요. 물론 달라요. 한 뼘을 기준으로 그 한 뼘 되는데 봉돌을 좀 많이 달고요. 그 다음에 두 뼘 되는데 애기를 달아요. 그러니까 봉돌과 바닥은 같다고 보고요. 좀 들어서 간다, 오도도도 한다 이런 거 다 빼버릴게요. 그냥 봉돌하고 가지바늘을 뻗는 데가 한 뼘, 그 다음에 애기를 다는 데가 한 뼘 위에 가지바늘이 좀 더 두 뼘이에요. 길게. 그러니까 길게 가는 거는 보통 애기를 달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 애기 다는 데다 봉돌을 달고 한 뼘 있는 데가 애기를 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변수인 거예요. 변수 때 그렇게 이걸 좀 깊게 들어가면 이것만 해도 얘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할게요. 처음 가거나 몇 번 안 해보신 분들은 기본은 한 뼘 되는 거는 봉돌 달고 두 뼘 되는 거는 애기를 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채비는 그렇게 쓰시는 거고, 또 한 가지, 요게 이제 가져갔는데 막 뜯겨서 다 없어. 그럴 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 게, 이거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작아가지고 사진으로 올려드려야 되나? 이제 이런 핀도레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핀도레가 있어요. T자 핀도레죠. 여기는, 그쵸, 원줄 묶어야 되죠. 여기는 한 뼘 되는, 그쵸, 한 뼘 되는 봉돌 묶는 데고요. 여기는, 그쵸, 두 뼘 되는 애기 가지줄을 묶는 데예요. 이런 T자가 있어요. 파는 게 있어, 시중에 파는 게. 그게 있으면, 그게 요건데, 작아서 보이려나? 사진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에 그냥 원줄 묶고, 밑에는 한 뼘 되게 해서 봉돌줄 묶고, 여기는 두 뼘 되는 애기줄을 묶고, 이 두 뼘 되든 한 뼘 되든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 기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기본. 제가 왜 이게 웃냐면, 하여튼 그래요. 이런 T자 도래만 있어도 현장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또 이게 없다, 그럼 우리 모두 양핀도레는 갖고 있죠. 양핀도레. 그거도 없다 그러면 그냥 그것도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양핀도레가 또 뭔지 또 그려드려야 되나? 양핀도레 있잖아요. 이런 핀도레가 한 개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잖아요. 핀도레가 보면 이렇게 해서 이게 양핀도레, 여기 열리는 거고, 두 개가 달린 거를, 하나 있는 거를 핀도레라 그러고, 양핀도레 두 개 있으니까 양핀도레. 양핀도레만 또 있어도 굉장히 해결이 쉬워요. 제가 양핀도레 이렇게 그려봤는데, 양핀도레를 하나는 밑으로 내리고 하나는 옆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양핀도레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원줄을 묶는 거예요. 양핀도레 그 고리 하나에다가. 그리고 밑에는, 여기는 뭐 한 뼘 되는 거 봉돌줄. 여기는 두 뼘 되는 거 가지줄.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현장 이거 T자 가지채비 이런 거 사갔다가 이게 현장에서 없어. 그럼 양핀도레 써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까 T자 돌에 써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변형이 될 수 있어요. 기본은 한 뼘짜리는 봉돌, 두 뼘짜리는 애기를 단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채비 방법 굉장히 쉽잖아요. 또 봉돌을 달고 거기 위에다가 애기를 달기도 하는데, 요즘 같은 때 사이즈가 좀 커지거나 이러면 한 뼘 위에 애기를 다는 게 좋아요. 한 뼘 위에 직결해도 좋은데, 직결보다 가지채비가 좋으니까 오늘은 가지채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낚시하는 방법 좀 얘기할까요? 낚싯대를 좀 먼저 얘기할까? 제가 낚싯대는 좀 설명 안 하고 사실은 갈라 그랬어요. 이거 8대2 정도 되는 아피스 오스카 메탈스대, 이건 품절됐어요. 올해는 단종이 된 제품이고, 아피스 쭈킬이라는 이것도 8대2 액션인데, 요거로 갑오징어 낚시는 조금 지금은 무리가 있더라고요.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요거로 쭈킬로 쭈꾸미만 낚으시고, 갑오징어 낚으면 이 중간이 그냥 댕동 부러지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아피스 오스카 쭈킬 낚싯대는 웬만하면 쭈꾸미만 낚으세요. 그리고 혹시 작년에 메탈스대 뭐 165나 150 구입하신 게 있으면, 그거는 갑오징어도 같이 해도 굉장히 좋은 낚싯대예요. 아피스 오스카 시리즈 중에 갑오징어 낚싯대 추천할 게 요번엔 없네요. 좀 아쉬워서 작년 낚싯대를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쭈킬로 낚시하면 동강 부러지니까 그거는 사이즈가 좋아서 요즘엔 부러지더라고요. 쭈킬은 쭈꾸미만 낚는 걸로. 낚시 방법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쭈꾸미 낚시하고 갑오징어 낚시는 조금 달라요. 쭈꾸미 낚시는 바닥을 딱 대고 읽어가잖아요. 바닥을 대고 긁어간다는 얘기죠. 바닥을 딱 대면 낚시줄에 텐션을 주면 이렇게 낚싯대가 휘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대고 긁고 가는 건데, 갑오징어는 봉돌 무게로 이게 휘어져요. 봉돌 무게로. 아니면 바닥에 딱 대고 오도도도, 그러니까 갑오징어는 여밭에서 많이 하죠. 그럼 여바닥이 봉돌을 다면 지나갈 때 배는 항상 흐르니까 오도도 오도도도도도도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와요. 우두두두두 이런 식의 느낌도 오고. 그래서 이렇게 대고 간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게 있냐면, 갑오징어 낚시는 봉돌을 바닥에서 살짝 띄워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딱 되면 살짝 봉돌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봉돌 무게로만 낚싯대가 휘어져요. 그러면 싹 가다가 여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때는 툭 튀어나온 게 있으면 퉁 하는 느낌도 받고. 근데 바닥을 들고 갈 때는 어떠냐면, 내가 마음속에서 15 아니면 30, 그러니까 15초나 30, 45, 1분 정도, 1분은 너무 길어요. 30초 내외로 들어갔다가 바닥 확인을 또 해줘야 돼요. 살짝 들고 가다가 15 쉬고 숨을 쉬고 확인. 왜 그러냐면, 갑자기 갑오징어가 여 없는데 갑자기 높이 있는 데서 물지는 않아요. 바닥이 쭉 꺼졌나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바닥 위에 봉돌을 잘 들고 가나, 10cm, 20cm, 30cm를 잘 들고 가나, 그 느낌 때문에 15초나 20초, 30초에 한 번씩 바닥을 찍어보는 거예요. 들고 가다가 15, 20 셌어요. 한번 찍어보고, 바닥이 찍혔네? 그럼 다시 또 들고 가고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30을 세서 바닥을 찍었는데 안 닿아요. 그럼 숲을 열고 바닥 다시 찍고 잠그고 살짝 들고 가요. 그러다가 뭐가 툭 걸리면 다시 또 바닥 확인하고, 바닥 찍혔으니까 뭐 두 번 릴링을 하던, 한 번 릴링을 하던, 다시 바닥을 맞추고 살짝 또 들고 가고. 이런 낚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바닥을 오도도도 일고 가는 거 하고 살짝 들고 가는 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닥을 사사사사사 읽어 가세요. 오도도도 느낌 가고, 쭉 끌렸다가 또 오도도도 하고 느낌 가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접근을 하세요. 살짝 들고 가는 거는 나중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가지채비를 아까 썼잖아요. 가지채비를 쓰면 봉돌은, 이 얘기를 좀 먼저 할까요? 갑오징어 봉돌은 축광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쓰는 사람도 있어요.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 쓰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감 때문에, 느낌 때문에 그런 거고, 갑오징어만 전문 노릴 때는 축광 봉돌 쓰지 말고요. 이런 거 쭈킬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무광 봉돌 있잖아요. 스테인리스. 거기에 까맣게 칠해진 것도 있어요. 블랙 봉돌이라고. 그런 거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런 거 쓰시고 쭉 읽어 가잖아요. 쭉 읽어 갔어요. 그럼 갑오징어가 이렇게 퍽 하고 딱 왔어. 촉수가 딱 먼저 때렸어. 그리고 갑오징어가 물었어.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갑오징어는, 자, 딱 물었어요. 물고 딱 촉수가 때렸으면 바로 올려서 감는 경우도 있는데요. 딱 때렸어요.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려서 감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현장에 맞춰서 그때그때 다르게 해요. 그러니까 툭 때리고 올려보고 감아서 있으면 그런 패턴으로 좀 해시고, 툭 때렸는데 올렸는데 감았는데 없어요. 무게감이 안 실려 있어요. 그러면 툭 때리고 난 다음에 하나, 둘 들고 감는다. 요것도 병행해서 해야 돼요. 그날 바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툭 때렸을 때 바로 올리고 감았을 때 갑오징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툭 하는 느낌이 딱 왔을 때 없으면 들어서 감을 수 없으면 한 번 하나 둘 들고 감아서 있을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툭 때리고 하나 둘 셋 하고 들고 감아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현장에서 적절하게 그때그때 맞춰서 해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툭 때리는 거는 이제 이렇게 가고, 갑오징어도 쭈꾸미처럼 무게가 실릴 때가 있어요. 무게가 실리는 거는 쭉 대고 오도도도 가는데 무게감이 확 실리면서 손으로 무게감이 실리는 거죠. 손으로 느낌으로 무게감이 실린다는 거예요. 초리 때는 보고 갈 거죠. 쭈꾸미하고 똑같아요. 보고 가요. 얘가 더 무게감이 쭉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때도 들고 감는다. 무게감이 실릴 때는 초리 때는 어떻게 해요?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 먹어간다고도 표현하죠. 손으로 무게감 실리면 초리 때도 먹어간다. 이때 어떻게? 들고 감는다. 이런 때도 있어요. 또 그리고 지금 여바닥을 제가 살살 오도도도 긁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살짝 띄워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죠. 띄워서 하다가 갑자기 낚싯대가 펴진다? 띄워서 할 때 갑자기 낚싯대가 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도 들고 감는다. 그때는 갑오징어가 밑에서 안 때리고 옆에서 안 때리고 위에서 딱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낚싯대가 펴지는 경우가 정말 간혹 있어요. 이런 거 다 입질이니까. 갑오징어 낚시 방법 어렵지 않죠. 근데 손맛은 상당히 좋아요. 쭈꾸미하고는 완전 달라. 네, 완전 달라. 이 릴링하는 느낌이나 무게감 실리는 거나 완전 다르고, 맛도 달라요. 저는 쭈꾸미가 맛있는데 갑오징어가 맛있다는 분이 더 많더라고요. 맛도 달라. 손맛은 갑오징어하고 쭈꾸미와 비교할 수가 없고요. 낚시 방법 좀 간단하죠? 오늘은 바닥에 대고 가는 것만 했어요. 되게 간단해요. 오도도도 읽어가요. 읽어가다가 복습, 읽어가다가, 그죠? 무게감이 실리고 초리대가 더 들어간다. 들고 감는다. 그죠? 퍽하는 느낌이 퍽하는 느낌이면 바로 올리고 감았을 때 없어. 이럴 때는 한 번 더 퍽하고 느낌이 오면 하나, 두 번째 들고 감는다. 이래도 없어. 그러면 한 번 더 퍽하고 느낌이 왔어. 하나, 둘, 세 번째 들고 감는다. 이러면 있어요. 그 중에 그날 다르니까 이 패턴은 자기가 찾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퍽하고 딱 느낌이 오면 한 번 들고 바로 감는다. 이걸 먼저 해보는 거를 추천을 해요. 그 다음에 애기 색깔. 갑오징어 낚시는 애기 색깔보다 정말 수평이 잘 맞아서 여기 가지채비에 수평이 잘 맞아서 얘가 액션을 이렇게 찰랑찰랑 잘 움직이는 게 좋아요. 색깔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정말 수평 애기가 중요해요. 정말 수평이 잘 맞는 애기가 중요해요. 그래야 얘가 막 처지지 않고 물살에 따라서 유형을 할 때 잘 먹어요. 그래서 조금 갑오징어 전문으로 하시려고 생각을 하면 애기에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2,000원, 3,000원짜리 이런 애기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해요. 칼라는 그때 다르죠. 기본은 이렇게 생긴 걸 고추장이라고 하죠. 고추장 추천하고요. 또 제가 사진을 올려드릴게요. 레인보우는 정말 추천해요. 레인보우. 그라데이션 레인보우라는,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란보가 단청색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보다 빨주노초 파란보가 있는데 이렇게 색깔마다 그 변색이 될 때 그라데이션 돼가지고 무지개처럼, 그걸 저는 무지개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애기는 되게 전천후에서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내추럴 컬러, 그죠? 어찌 보면 금색 같기도 하고 베이지 같은 거 같기도 하고 올리브 색깔 같기도 한 이런 거 컬러 좀 필요하고, 핑크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정어리 색상 청색 기본이고요. 한 기본적으로 고추장, 그 다음에 그 청색 정어리, 레인보우, 핑크, 퍼플도 좀 가져가면 좋아요. 이런 5컬러는 기본적으로 좀 가져가시고, 컬러보다 더 중요한 정말 수평이 잘 맞는 애기 좀 돈 투자해서 쓰시면 좋고, 애기 바늘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비싼 애기는 애기 바늘이 다 좋더라고요. 애기 바늘 날카롭고 이렇게 만졌을 때 지금 팅팅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네. 나죠. 이거 되게 날카로운 거예요. 지금 마이크 있구나.
이런 바늘, 이런 바늘 날카로운 거예요. 소리가 나고 막 이게 살에 박히는 느낌. 갑오징어가 놓치면 아까우니까 바늘도 좀 예민하게 쓴 게 좋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 갑오징어 낚시에게 다 온 것 같은데요. 예, 오늘도 갑오징어 낚시 가서 좀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낚시 가서 충분히 도움이 되실 내용이에요. 다음 편은 좀 더 진지하게 하나를 좀 깊게 팔게요. 오늘 너무 이렇게 겉으로 훑었는데, 겉으로 훑은 것도 요거만 알아도 충분히 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산문선생 신국준이었습니다.